삼정펄프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2.9% 감소했고 영업이익 66.7%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이고 PBR은 0.28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기성분 공시 개선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뉴스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기업승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친족 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지원책을 넘어 M&A를 통한 제3자 승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한 중기 관계자는 노조 리스크가 없고 규제가 덜한 베트남이나 인도 공장을 사지 왜 한국 공장을 사겠느냐며 기업을 하고 쉽게 만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매물 폭탄을 막기 어려울 것. 실제로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이 핵심 생산기지를 폐쇄하는 제조업 엑소도스도 현실화하고 있다. 화장지 브랜드 돈 잘 버는 집으로 유명한 제지업계 3강 코스닥 상장사 삼정펄프는 오늘 31일 핵심 시설인 평택 공장문을 닫는다. 중국 인도네시아산 저가 공세와 국내 고비용 구조를 더는 버틸 수 없어서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원지로는 인건비와 전기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구조라며 상장사조차 제조업을 포기하는 마당에 일반 중소기업이 승계나 매각을 통해 명맥을 잇기를 기대하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선 정부가 나서 승계 중매쟁이 역할 박정원 기자가 12월 5일 날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 흑자도산 비율 70% 달하자 정부가 매수기업 찾아주고 새 혜택. 독일 민관 함께 승계 플랫폼 구축. 일본 2008년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전국에 사업인계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독일은 공공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 KfW 주도로 온라인 승계 거래소를 구축했다. 임채훈 서강대 명예교수는 미국식 사모펀드 역할론도 한국이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형식적이었는지는 몰라도 기업가 정신을 부각시킨 것은 이명박 정권 때밖에는 없다고 기억을 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기업가 정신에는 본원적으로 회계 투명성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또한 주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172억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5% 감소시켰고요. 매출원가가 1% 내려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9.5%로 1.7% 하락했고 판매관리비 1.2% 줄였습니다만은 그 결과 영업이익은 1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65.5%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밖에 되질 않습니다. 100원 팔아서 1원 남는다. 이런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기업 소설을 써보기로 합니다. 생산과 판매회의, 이하 생판회의라고 말을 붙입니다. 제가 영업이익 하락에 대하여 영업은 중국 및 동남아 저가 수입품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장에서 제조 비용을 더 줄이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공장장은 영업 보고 네가 공장장 한번 해보라고 대응할 것이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02억 원으로 14.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12%나 낮게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57.2%, 마진율은 6.1%가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역시 여기에 보면 가공비가 16.8%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13.7% 증가한 것이 적자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크게 내려가는데 한몫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이것입니다. 운영경비를 줄이지 못했다. 늘어난다. 거꾸로. 매출은 주는데 운영경비는 크게 늘어난다. 무슨 운영경비가 크게 늘어나겠냐? 인건비도 무시를 못하겠죠? 그래,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02로서 0.05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2억 9천만 원으로 66.7%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억 4천만 원 이익이 더 낮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의 추가 공격,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가공비를 줄이지 못한 공장에 낭비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퍼부을 것 같다. 생판 회의에서 CEO가 주재를 하는데,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바로바로 나와서 그런 모양이에요. 81억 6,800만 원, 연초보다 1억 2,200만 원 조금 줄였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2억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유동 원재료, 그러니까 원재료가 좀 4억 원 증가한 것이 눈에 띄네요. 요것이 좀 눈에 띕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억 2,700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상품 사용액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가 현재 이 회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4.5% 원재료 사용액 감소했고요.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02억 8,300만 원으로 15.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3.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65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99억 원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 558억 원, 전년도는 478억 원인데 16.8%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엇이 증가했는지 이것이 궁금한데 삼성펄프는 운영경비를 풀버전으로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 왜인가? 역산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이 있는데 상품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3억 4,900만 원인데 그 차이가 BWCAI의 증감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표현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재고자산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그 매출원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되죠. 자, 소설을 다시 써보죠. 생판 회의에서 물류 책임자가 CEO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는데 합석한 회계통의 화를 불렀다. 생판 전쟁은 물회 전쟁으로 옮겨져 생판은 서로 손을 잡는다. 생판물은 회계는 제조 원가를 생판회의에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확인 결과 전체 재고자산이다. 그렇다면 비성분에서 원재료 사용액이 아니고 재고자산 매입액이 되어야 한다. 매출원가를 낮추어 영업이익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나오도록 의도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내게 만든다. 회계가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이런 거 조정해가지고 이익이 그래도 많게 나오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속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년도는 반대죠. 반대로
매출원가가 증가해 버립니다.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면은. 그러면 또 영업이익은 또 작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 뭔가 그 회계가 기본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계가 기업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준을 변경해야 됩니다. WCAI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도 역시 BWCI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재고자산 회계는 투명한데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운영 경비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예. 뭐 숨기는 게 있나요? 비용을 어디 빼먹는 게 있나요? 요거는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검증 방법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만 눈에 팍 띕니다. 171억 6,600만 원, 15.7%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5명을 줄였어요.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 연간 예상은 7,660만 원으로 17.7%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당 매출액 조금 줄었죠. 생산성 내려갔죠.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로 따지면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돈만 많이 가져간다. 1331.2%나 됩니다. 생판회의든 물회회의에서 서로 책임 전가한다고 해결될 일은 전혀 없다. CEO는 결국 평택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아마도 직원들은 대거 해고될 것이다. 회계 책임자도 퇴직을 강요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과 동남아의 추격은 중간기술 수준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인 경쟁에서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존의 길은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제조업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가 성숙된 경제 국가로 가고 있는데 일반 중간기술 정도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발빠르게 싸게 만들어가지고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 0.1회전 상승했고요. 스루펀율 올라갔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올라가면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재고 회전율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가중 평균할 수가 있었어요. 3% 인상이 됐습니다. 펄프, 고지, 그러니까는 폐지, 내수 가격이 있고 수입 가격이 있고 내수 가격은 싸네요. 그리고 여기 화장지 원지, 원지를 이 펄프 회사이기 때문에 파는데 매출 비중이 58.31%, 0.4% 인상이 됐습니다. 수출을 2024년도에 처음 했었는데 그 외로는 없네요. 그리고 두루마리, 티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단순 평균하면 0.2%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가중 평균으로 0.1%, 전체적으로는 0.3% 가격 인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의 요약표인데요. 1, 2차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했고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죠. 판매 가격 상승은 맞습니다. 투명 입증이 실패합니다. 자, 그것이 지금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하락한 것 같은데 이 발표 데이터를 확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가 좀 통계를 내는 게 좀 불투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상품 판매가 한 10%대에 있는데 이 상품 매입 단가도 공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정확하게 투명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뭔가 조금만 좀 더 좀 노력을 하면은 추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원인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4분기 매출 계획을 세워봅니다. 슬퍼 회계가 단순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회사는 운영경비 기준 해가지고 1 더하기 25% 했는데 1 더하기 10%만 했습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12월 말일자로 공장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장사가 좀 안 되고 있으니까 폐쇄하는 거니까 10%만 늘어난다고 했을 때 1289억 원 할 것 같습니다. 또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10% 하면은 동일하게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1289억 원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은 제가 단가 협상을 위한 교육용으로 제가 동기가 부여돼 가지고 좀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 본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은 이걸 판매 단가라고 본다면은 뭐 톤당이든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톤당 아니고 100kg 기준으로 뭐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1466원 남는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17.3회전이 예상이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 3.9%. 그러면은 매출 단가가 13만 4천원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가 조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더 좀 줄여야 되겠죠. 운영 경비가 뭐가 낭비가 있는지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 경비 자체를 비공시하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는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뻘보 회사는 폐수 처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724원 재고 회전율 3.9% 늘려가지고 1,466원 남았었는데 2,700원 남는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효과죠. 재고 회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 경계선 한 24회전 하면은 충분히 이 동남아 시장의 납품 가격에 수입 가격에 맞춰서 경쟁하더라도 이길 방법은 재고 회전율밖에는 없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은 여러 가지 낭비적인 비용들이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가는 32,050원으로 연초보다 그래도 6,25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0.28 상태고요. 개인 주주들인데 5% 이상 주주 전성호 씨 1960년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24.52%, 전성주 씨 형제지간인지 13.9% 아니면 아들인지, 전성기 씨 12.5%, 전영준 씨 9.99%, 전호준 씨 5.94% 패밀리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승계를 못하고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중소기업이 그런 데가 지금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 참고적인 생산 관리 방식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스루프 회계를 원가 회계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트럼프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